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사는 제이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정의연대죠. 응? 그분들이 윤미향이라는 대표가 회계 문제로 문제를 상당히 문제화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윤미향 씨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한국의 진보 정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캐나다 교민 사는 사람 한 사람의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저는 아직 국적이 한국적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그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투표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 자유의사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미향 이 사람 한 개인을 이야기하고자 않습니다. 진보의 정치에 대해, 진보와 진보를 이야기하면 보수도 이야기 되겠죠. 그러면 좀 집중적으로 진보를 먼저 개략하고 보수에 약간 대비되는 보수 정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캐나다의 교민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캐나다, 미국 이런 그런데 한국 한반도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쏟다면 걱정을 엄청 해요. 그만큼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조국애가 깊어 있어요. 외국 나오면 그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맞아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못 도와주죠. 마음적으로만큼은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게 한국의 자꾸 진보 정치, 보수, 좌우 대립, 이게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다. 지금 요즘 그 21세기 그 전 국가에서 진보와 보수라든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그 정치가 없어요. 이 전 세계로 보면 영국에도 노동당도 있고 프랑스도 사회당도 있고 다 그래요. 진보와 보수가 사실 같이 균형을 맞춰서 수레바퀴라면 진보 수레바퀴, 보수 수레바퀴, 이 두 갈래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이제 진보가 이제 그 의석수도 많이 잡고 하니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지면, 이제 이게 뭐냐면 권력이라는 게 균형이 깨지면, 이게 한번 깨지면 그다음 또 대통령 선거에서 또 국민들이 균형 잡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그 의석을 많이 주면 나중에 또 반대급부로 국민들이 또 독재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독재에 두려워서 뭘 하느냐, 또 대통령 선거는 또 보수를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하시는 분들 이번 국회의원 180석 의석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러면 그건 이제 자제하고, 이제 한국 진보 정치에 이제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진보 정치에서 이제 윤미향이라는 분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윤미향 씨가 그 정의연대 하면서 그 정신대 그 어떤 피해 보상 그 하다 바꿔서 이름이 아마 정의연대 정의기억연대인가 그걸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30몇 년 동안 후원금을 받고 또 그 후원금 받는데 회계를 보호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왜 자기가 떳떳하면, 아니 그 시민연대 같은데, 시민연대에서 돈이 쓰여지는 것을 국가 지원도 받고
또 그 찬조금이라든지 또 후원금을 받는데 그거를 공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근데 이제 뭐 그냥 그 윤미향 씨 이전에 뭐 보수 진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잘 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진보와 보수가 제가 저 앞전에 내가 그 유튜브에 제 그 캐나다 가자 유튜브에 그 진보 보수 이야기 좀 해놨는데, 그 또 한 번 더 뭐 잠깐 설명드리자면, 진보와 보수가 수시로 바뀐다고요. 김일성이가 들어왔어. 그 북한에 들어와서 토지 개혁할 때 급진 진보입니다. 모든 토지 몰수 무상 분배했어요. 그러다가 뭐 6.25 전쟁이 끝나고 다시 협동농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유재산이 있던 일제시대 때도 사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을 몰수해서 자본가라든지 뭐 지주들 다 죽여버리고 몰수를 해서 그 해주는 건 진보예요. 엄청 진보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지금 지금 김정의가 진보입니까? 진보 아니죠. 보수도 아니고 완전히 수구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북한이 진보라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갈 사람도 없고, 뭐 우리나라 따라갈. 진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제가 몇 번 이야기해 줬지만, 한번 내 캐나다 가자 그 보면 있습니다. 그 뭐 간단하게 그 우리 예수님이 진보였죠. 진보주의자는 어떤 면에서 위험한 인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진보주의 리더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뭐 풍요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 행복하게, 안 그러면 뭐 권력을 누리다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보주의자들은. 왜냐면 그 진보주의자에 인해서 그 밑에 진보주의자들이 혜택을 받아요. 근데 그 혜택 받는 사람들이 그 진보를 따른다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채우면 그게 뭐냐? 그것도 보수인 거예요. 보수 중에서도 꼴통 수구 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식일에 가서 병을 막 고칩니다. 병을 고치니까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유대인의 그 유대교 구약을 계속 믿은 유대교인들이 안식일 날 왜 사람을 고치냐 이게요. 예수님이 이게 선한 거 아니냐? 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뭐 평일이 있고 안식일이 어딨냐 이게야.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뭐냐면 그 기존의 틀을 깬 거야. 그 기존의 어떤 사고에 경직된 사고를 깨버리는 게 진보입니다. 그게 진보예요. 예수님 진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보적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그네들이 보수화되고 보수화되니까 그 다음 수구화돼 버려요. 나중에 뭐 천국 가는 뭐 종이 막 팔고 종이 조각에 천국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돈으로 팔고 이래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 진보가 퇴행하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뭐냐면 이 말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재판에서 말만 잘하면 이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바다 건널 수 있다. 나는 저 바다 그 물에 안 빠지고 건널 수 있다. 내 이 오른발을 디딜 때 안 빠지려 할 때 이쪽 발 디디고 이쪽 발 빠지려 할 때 이쪽 발 디디면 건너갈 수 있다.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그게 현실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소피스트, 궤변론자들을 깐 게 예수님,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응? 너가 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그 진보, 기존에 있던 기득권 측이라든지, 이 보수, 이거 뭐 보수라고 할 수 없죠. 그 소피스트들이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을, 응? 자기들의 그 어떤 체제를 변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먹고 살게 없어요. 그 사람이 죄를 덮어씌워서 그 아테네 청년들을 선동했다고 해서 사약을 마시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사약을 마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도망가라. 그 사람들 죽이기 싫어서 도망가는 길까지 다 만들었는데 도망가고 죽었어요. 희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신문을 보고 통곡할 일이, 아니, 우리 일제시대 때, 일명 종군위안부, 말하기도 싫어요. 종군위안부. 내 입에서 종군위안부라 하는 그 말 자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난 치욕이고, 그분들의 그 고통이라는 거 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14살에 여러분 딸들이, 여기 윤미향씨 14살의 딸을 종군위안부로 보낼 수 있겠어요? 그분들을 하고, 그분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3,300만 원에 맥주를 먹어요? 아, 맥주 3,300만 원? 캐나다나 외국에서 자원봉사 끝나면 집에 가요. 그 만나서 뭐 합니까? 그러면 그 행사는 몇 시간 하고 행사 끝나고 밤새도록 술 마시는 게 그게 진보 정치입니까? 그리고 회계 보고 안 하겠다. 말이 안 되죠. 이 남편, 우리 윤미향 씨 남편 보시니까 뭐 사이비 언론 해가지고 공개하래가 기업체마다 돈 뜯다가 소송 제기가 돈 뜯고 이랬는 모양인데, 이거 언론 다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근데 이게 문제인 게요. 보수 언론이 이렇게 내도 진보 언론에서는 그걸 커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조국 문제도 아니, 진실과 싸우는데 진보가 뭐가 필요했고 좌우익이 뭐 있고, 윤미향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친일파들이 공격한다. 아니, 일본 놈이 물러간 지 얼마고 지금 광복 이후에 70년이 넘었죠. 1945년 이후에 지금 75년이가 몇 년 넘었습니까? 그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 살, 두 살 때 태어난 사람이 70이 넘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친일파입니까? 아, 그리고 대한민국 벌써 그 일본의 종속 경제에서 헤어났어요, 벌써. 옛날에 우리 1980년도 종속 경제였어요. 일본의 종속 경제, 그 제국주의 종속 경제였어요. 우리 운동권 애들 우리 때 다 데모했어요. 종속 경제라고. 근데 종속 경제 어쩔 수 없잖아요. 다 해놨는데 무슨 놈은 자기들 잘못하면 무조건 일제. 나는 윤미향 씨 이 양반 일고의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버클리 음대 외국인 잔금 안 주는 데라고. 이 한국에요, 외국에 유학하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거짓말 하냐, 이게. 이는 거짓말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요, 이 유명한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며 정치학자이며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는 라이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여러 가지 책도 지었어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런 걸
하는데 뭐냐면 인간은 개인적인, 이 사람 말은 인간의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걸 추구한답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한 개인은 도덕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집에 가면 애들도 도덕적으로 키우고 싶고, 그래, 한 개인은. 그런데 이게 자기가 집단화되면서 집단과 집단이 갈등되면서 그 도덕적인 현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비도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윤미향 이 사람요, 진보주의 진영에 있기 때문에 진보주의 진영에 있으면서 자기는 비도덕적인 면이 발견하게 되면서도 그 진보 진영에서 진보라고 하는 자칭 진보라는 이 자들이 그 비도덕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 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이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윤미향과 조국이라는 사람이. 조국이 그 한 사람 자체 떠나서 김어준 이 양반이 그 불러내가지고 공개 원치 않는 기부자 많아 내역을 못 밝히지 않느냐 이랬기에 윤미향이가 맞다. 뭐냐, 김어주의 사람도 자기 집에 가면 도덕적이고 혼자 있으면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김어주의는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집단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하셔야 되겠다.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좌우 진영, 뭐 우파, 보수, 좌파, 뭐 진보 이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 윤미향, 뭐 김어주의가 아니고 김어주의 되고 정치인인데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보수도 똑같아요. 보수도 국회의원 되면 한 개인이 초선 의원이 국회의원 딱 되는 순간 자기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참 선량하게 좋은 정책 만들어서 하겠다 하지만 그 다음 공천과 이 보수 정치 집단의 하나의 집단화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도덕성은 없어지고 집단화되면서 비도덕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현실 정치입니다. 지금 한국 현실 정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진보파다, 내가 보수다 이러지만 스스로 자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아닌데, 아무리 진보, 내 편이라도 이건 아닌데, 내 아들내미도, 만약 내 딸내미도 뭐 누가 잘못했는 거는, 남에게 잘못된 거는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래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 라이언 호버 리버라는 사람, 이분이 그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이며 이분이 우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뭐 여기 진보하는 사람도 오바마 대통령을 진보로 보죠. 민주당을 진보로 보고 공화당을 보수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 그 우리 여기 진보하시는 분들 뭐 오바마 쪽을 좋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바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 스승으로 삼는 뭐 만난 적이 있는 일찍 돌아가셔서 이분이 뭐 한 70년 돌아가셨나 그럴 거야. 아마 70년 80년 돌아가셨.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단화되면서 개인적 도덕이 된다. 그럼 뭐냐? 우리나라가 일제에 망한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일제에서 망한 것도. 일본 사람들, 우리 여기 뭐 사람들 일본에 뭐 무역 갔다 뭐 어디 갔다 오신 분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냐? 일본 사람들 신용 있고 친절하고 한 개인으로는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근데 집단화되니까 나쁜 놈. 맞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제국주의가 한 개인으로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 집단화되면서 비도덕화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진보 정치가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추구하면서 집단화되면서 비도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누구냐? 제가 말하는 윤미향,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 누구냐?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몰라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70대 어르신들, 80대 사람들도 또 어떤 면에서 또 비슷해요. 박정희의 뭐 잘못된 것도 있지만 70% 80%는 맞다고 이렇게. 그나마 이분들은 그래도 냉정하게 이야기가 잘못됐던 거, 박정희 30% 잘못된 거 있다. 그럼 70%는 잘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즘 세상에 100% 뭐든지 노야, 뭐든지. 그 웃기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라인홀드 리버가 잘 표현한 게 있어요. 인간에게 교만이 있다. 인간에게는 교만이 있다. 무슨 교만이 있냐면, 이건 내 기억도 못 하겠어요. 아마 내가 이거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철학과 시간에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이 5가지 교만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 라인홀드 리버가 그 인간에게 5가지 교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강의 배웠는 게 5가지인데 한 가지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유튜브 인터넷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뭐냐면 인간의 교만은요, 정치적 교만, 첫 번째, 두 번째 윤리적 교만, 세 번째 지식적 교만, 네 번째 종교적 교만, 5번째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인터넷도 내가 더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 바쁜 세상 살다 보니까. 정치적 교만이 뭐냐면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 아니면 이 나라에 근대화할 수 없다. 이 나라는 내가 있어야 시월 유신도 하고 일본을 따라갈 수 있다. 이래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에리트 교육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일본이 1940년도에 전 세계의 그 군사력으로 세계 1, 2위를 다퉜어요. 그 당시에 잠수함 만들고, 그 당시에 항공모함 갖고 있고, 그 당시에 야마토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전함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의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친일 한 거죠. 왜 친일 했냐면, 그 학교, 그리고 거기서 배워오니까 제일 똑똑할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제일 똑똑합니까? 일본 해군 사관학교, 일본 육군 사관학교 나오면 최고 똑똑한 거예요. 우린 그 해방 후에 박정희만큼 그 군사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군사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교육이 그 말 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 김두한 그 형님, 그 형님 독립운동가 자손이니까 원노인이 못하고 그랬어요. 일본 놈 밑에서 공부하지 마라. 언제가 해방되면 한국어로 가르치는 교육을 할 거다. 곧 해방된다. 그 원노인 죽었고 김두한 거지 대포. 청계천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머리도 좋고 사업도 잘하는 이 똑똑한 사람이 배우지를 못해서 비참한 말년됐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교육을 일제시대 때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원노임처럼 모든 애들 학교 가지 마라 해가, 그럼 일자 무식 때만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 바꿔도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 한국인이 만든 교육에서, 그건 박정희 이야기니까.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냐? 이분이 갖고 계시는 게 정치적 교만입니다. 정치적 교만 겸 권력적 교만. 내가 권력을 잡아서 내가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데 어딘지 아세요? 북한 김일성입니다. 북한 김일성이는 자기가 아니고는 이 민족 해방 안 되고 그 남한 그 통일 안 되고 이건 더 심한 거죠. 인간의 정치적 교만이다. 두 번째, 윤리 도덕적 교만이에요. 우리 진보 하시는 분들, 보수는 비도덕적이고 보수는 다 나쁘고 진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에요. 윤미향 이 사람 이거 솔직히 말해가 이거 윤리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덕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 뭐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예? 어떤 여자가 호텔 커피숍에서 어떤 남자가 커피를 마시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저 여자 2층에서 다른 남자하고 자다가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자기도 그 호텔 로비에서 커피 마시면서 또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는 사람도 있어요. 2층에서 호텔 3층 4층에서 남자하고 자고 가고 커피 마시고 가면서 다른 여자가 앉아있는 사람하고 지하고 똑같이 보는 이 도덕적 교만이야. 이게 조국 또 누구야? 윤미향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기는 무조건 도덕적으로 이래 돼 있는 거야. 그 뭐 지식적 교만 있잖아. 내가 똑똑하다 이거죠. 뭐 다른 사람은 종교적 교만 뭐냐면 종교적 교만 있어. 종교적 교만 있으면 교회나 어디 가면 자기가 믿음이 제일 믿고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믿음이 없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일목상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진보 정치가 자기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보수가 썩었다고 하면 아니 진보 우리 수요 집회 끝나고 3,300만 원어치 맥주를 먹어요? 근데 그것도 뭐 주인이 보니까 뭐 3,300만 원도 아니고 뭐 얼마를 받고 또 그 이익금을 얼마를 다 돌려주고 그랬더만요. 그걸 또 일본적으로 회계한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런 회계에 또 이걸 윤미향을 지지하는 그 자들은 또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라이언홀드 리버처럼 한 개인의 자기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집단화되면서 집단에 휘말리면서 그 도덕적인 걸 망각하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 그러면 진보 정치가 진정한 진보 정치는 뭐냐면요. 자기 희생입니다. 진정한 진보 정치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죠? 노무현 대통령 보수 세력이 죽였다고 하죠. 뭐 보수 세력이 죽었던 등간에 그 양반은 진보 정치하다가 뭐 자기가 진보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자기가 진보주의자라고 그렇게. 이 양반 진보 정치하고 어떤 그 권위주의 타파하다가 나중에 퇴임하고 너무 괴로워서 순교한 거야. 자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보주의자 입장에서는 순교예요. 그 순교로 인해서 얘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진보 정치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순교로 최고의 혜택 본 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류들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경수부터 시작해서 그 안희저희부터 얘들이 그 도덕적 관념이 없어요. 그게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진정으로 이어가고 있는 게 지금 얘들입니까? 이 사람들입니까? 30년 이용수 할머니 일제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정신이 미약해서 정신이 뭐 어떻게 도졌다고 나이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1년에 1억 몇천 번짜리 아니 그렇게 반미를 하고 진보 정치하는 게 자기 딸내미는 왜 버클리 음대를 보내는 거야? 응?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윤미향 씨한테도 물어보겠고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보주의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네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진보를 외치고
정신대 피해, 우리 일본에 피해보는 소녀 우리 이분들 그래 피해보고 그거 배상하라고 운동하는데, 그러면 지금 탈북하신 분들, 탈북민 인권은 왜 생각 안 하세요? 탈북 인권 아시죠? 북한에서 대동강 넘으면 중국 놈 브로커들이 여자를 팔아넘기는 거? 그러고 걔들이 보이부에 잡혀가면 온몸이 전부 벗겨진 차례에서 돈이 어디 숨겼나 해가지고 여자의 거기까지 손을 넣어서 돈을 숨겼나가 그것까지 검사하는 그런 인권적인 거. 그리고 처녀들은 무참하게 당하는 거. 왜 그런데 북한의 인권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이용수 할머니 돌아가실 이 70%의 70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이용수 하면서 돈 벌고, 그럼 북한 인권을 왜 안 하냐? 돈벌이가 안 되거든. 응? 뭐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 여러분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김정은이 쳐들어가 남북 이게 저놈들이 다 잡으면 당신들 살 것 같아? 제일 먼저 당신들부터 죽일 거야. 왜? 이 사람들 먼저 죽어요. 바보들이에요. 한 번도 우리 탈북민들의 인권을 생각했냐? 탈북 여성들, 우리 말로서 표현 못해서 그렇지 은연중에 표현하는 거 안 보입니까?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북한 탈북하신 여성분들 보이부 잡혀가는 거 들어보세요. 중국 가서 중국인한테 무참히 중국 사람들한테 처참하게 당하는 말에 입을 그거나 우리 일본 정부 뭡니까? 오히려 북한 인권에, 북한의 우리 동포의 탈북 분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인권을 무시하는 이 정권이 일제의 이 끌려가신 이분들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있는 것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미향 씨는 탈북하신 분들을, 탈북하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의 인권을 생각해 보셨냐? 돈벌이 안 되거든. 이게 돈벌이 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진보는요, 자기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겁니다. 우리 유시민 우리 분, 나도 대구 고향인데, 근데 유시민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진보 정치하면서 왜 북한 인권 이야기 안 하는 거야? 탈북민 인권 왜 이야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바다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바다 이야기, 도박, 빠진 거 아닙니까? 빠진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빠진 거, 이거 로비 얼마 큰 줄 아세요? 이거? 제일교포 분들이 일본에서 돈 많이 벌어가 빠진 거 기계에 벌 데 없으니까 이쪽 저쪽 넣으려 하는데, 노태우 정부도 노, 김영삼 정부도 노, 김대중 대통령도 노, 다 노 했어요. 근데 왜 들렀어요? 왜 이 상품권 했어요? 이게 상품권이 뭐냐면, 빠진 거 하고 난 뒤에 땄는 종이를 상품권으로 바꾸는 거 아니야. 일본 빠진 거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 로비가 장대 얼마입니까? 어디 갔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게 도박만 한 사람이면 피해입니까? 도박만 한 자만 피해냐고. 그 건물을, 기계를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또 정권 넘어갈 때쯤 돼가지고 전부 금지시켰잖아요. 보상을 해줬냐고요. 그 사람들, 늦게 들어간 사람들요, 업주들은
자살해 죽었어요. 권리금 받고 샀는 사람들. 딱 넣어놓고 이익 다친 거 탁 빠지는 거야.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조사하면 문제 심각할 겁니다. 근데 이명박이 바보였죠. 지 까먹고 해서 정권 잡으면 이거 조사 다 했어야 되는데 조사 안 했잖아요. 물론 뭐 이명박 쪽에서도 묵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시민 우리 대구 고향 선배님 뭐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이제 정치에 은퇴했으면 그런데 아들 노는데 하지 말고 그 장관까지 했고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민족을 위해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생각합시다. 네? 윤미향 씨, 이 뭡니까 이거? 네? 맥주를 3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 돼요. 어느 나라에서 자원봉사 끝나고 맥주 파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3,300만 원. 뭐 파티할 때 뭐 해놓고 뭐 자본심 봉사했다 자본심하고 수려 쳐먹으면서 뭐 정권이나 탈취하려고 하고 뭐 그랬겠지.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윤미향 씨나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나 한 개인적으로 가정에 가면 가장 도덕적인 분들이죠. 또 한 개인으로 내하고 만나면 선후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집단화되면서 개인적 도덕은 사라지고 집단의 비도덕적으로 흘러간다는 라이혼들 리버의 박사의 말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를 공격하잖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이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 개개인이 착한 사람인데 집단화되면서 대한민국을 쳐먹고 이 일본 군인들이 한 개인에 다 양심 있는 놈들이 집단화되면서 종군 위안부를 유린한 거 아닙니까? 그 새끼들 하는 짓이나 지금 진보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조국이 했는 짓 다 잘못된 짓이요. 입시 부정했는 것이요. 윤미향 회개 안 하고 이렇게 했는 것 잘못된 짓이요. 김어준 선생님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나하고 조국을 위해서 하는가 집단을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 문재인 대통령 각하 보시오. 문재인 대통령 각하에서 뭐라냐면 사람이 먼저다. 인본주의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미워해요. 그 유태인 율법가들이 안식일에는. 근데 예수님은 했잖아. 뭐가 좋은 거냐고. 안식일이든 어떤 죽어가는 걸 그러면 의사가 안식령이라고 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월요일날 곤쳐야 됩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진보 정치의 대통령입니까? 진보 정치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려면 최소 북한 인권 문제는 여기 윤미향이가 우리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렇게 보살펴 인권 문제에 70년 전의 거를 일본을 항의하고
친일파를 욕하면서. 그럼 지금 현재 북한에서 탈출하는 여성들의 인권 유린다고 있는 우리 동포의 유권에 대한 거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70년 후는요, 어떡할 거예요? 70년 후에. 70년 후에 어떡할 거냐고. 그 인권을 하지 않는 역대 대통령의 북한 인권을, 사람이 먼저다. 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아시죠? 2조입니까? 어딥니까? 한반도를 전역한 섬부터 시작해서 북한 땅까지 다 대한민국 영토이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탈북에서 중국에서 인권 유린당하고 성착취되고 있는 이 현실에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 70년 전에 우리 이종수 할머니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거와 병행해서 현재를 최소화 인권 유리 안 닿도록 유엔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인간이 먼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대한민국에 내에 있는 진보 정치의 사람이 먼저다 아니에요. 전체 대통령 전체 우리 인구에 우리 탈북민인데 정말 죄송하지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리고 우리 진보 정치 하시는 분한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북한 정권 비판 안 해도 됩니다. 최소한 또 탈북민들의 인권, 탈북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게 당하는 거, 다시 북송돼서 보위부에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 인권, 탈북하면 바로 중국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중국의 눈치를 봅니까? 문 대통령 각하는 왜 중국과 그렇답니까? 최소한 그것도 안 해주면서 오늘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 윤미향 선생님 그리고 윤미향 지지하는 분들 우리 도덕적이십시다. 집단적 도덕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해서 비도덕적으로 가지 말고 그냥 손에 양심에 얹고 우리 진보 보수 떠나서 도덕적인 걸 먼저 생각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사람 먼저다. 사람 먼저 해봅시다. 사람 먼저. 김어준 씨 방송 잘 하시는데 옛날 보니까 이상한 방송 내가지고 오버하는 것도 많더만. 나 지금 보수 편이 아닙니다. 유시민 선생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으니까 그 도박 그거 바다 이야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거 정부 있으면 알지 않습니까? 본인하고 관계없다 하면 할 말 없어요. 진보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적 교만, 윤리적 교만에 헤어나십시오. 진정한 애국이 뭡니까? 정치적 교만, 윤리적 교만에서 헤어나고 진정한 애국하면 정말 우리 이해찬 선생님 말씀대로 일본 자민당 모처럼 일본 자민당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 40명 50명 집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진보다고 무조건 찍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진보니까
국민들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진보 이전에 대해서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 어? 어떤 사람 같아 우리 아버지라도 저런 사람 안 찍어준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행동하면 안 찍어준다 하는 거 있잖아. 사람이 그런데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 천부 인권 사상 아닙니까? 천부 인권 사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카톨릭인가 그런가 천부 인권. 인권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홍익인간 우리 인내천. 홍익인간의 인내천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인내천. 하늘에서 내려온. 예? 뭐 다른 것부터 할 거 없습니다. 진보 정치에도 좋고 보수 정치에도 좋고 보수도 똑같습니다. 집단적인 비윤리적인 게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빠지지 말고 그 집단에 있으면서도 그 집단 내에서도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이 라이홀드 리버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한국에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충격입니다. 뭐 보수 언론이 이렇게 만들었다. 윤미아이가 보수 언론이 이렇게 만들었다. 공개하면 될 거 아니야. 회계 공개하면 될 거 아니야. 유심히 그 바다 이야기 어떻게 들었냐, 왜 들었냐, 그거 뭐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다 실천하면 될 거 아니야. 북한에 있는 동포가 우리 민족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그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요. 똑같은 거요. 일본의 일제시대 때 그 정신 위안부는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 실천하세요. 그리고 젊은 청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집단적 윤리인가, 저게 집단적으로 비윤리적이면서 행동하는 걸 판단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캐나다 사는 교민, 그렇지만 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캐나다 시민권 안 받았어요. 22년 살면서 나는 캐나다 시민권 안 받았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뭐 죽을 때까지 캐나다 시민권 안 받고 영주권으로 살 겁니다. 왜? 나는 대한민국이고 나는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흥분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사람이다 먼저 꼭 실천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